제가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 추세 전환되는 그 시기를 차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꽤 세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로 보면 대략 한 11% 정도? 요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찐반이 세게 나오면 그게 진짜 찐반인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2022년이랑 2018년이랑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요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0일 오전 7시 18분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7만 달러 찍고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7만 달러를 찍기는 했지만 아직 뭐 원화 가격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달러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건 사실 뭐 비트코인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달러가 되게 삽질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정부 부채 나오는 건데요. 그냥 뭐 무시무시합니다. 40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40조 달러를 돌파한 건 지금이 최초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찍게 된 것 같아요. 뭐 사실 비트코인 7만 달러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뭐 언제적 7만 달러입니까? 7만 달러 처음 넘은 게 뭐 2024년 3월인가 그렇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뭐 사실 대단할 것도 없긴 한데 바닥을 가고 있던 와중에 급등이 나온 거라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부채가 40트릴리언 달러를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5.39%인가? 이자율이 여기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데 바이백 하겠다, 다시 채권을 되사겠다라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사고 있죠. 그 금액이 사실 엄청난 규모는 아닌데 어찌됐든 미국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구나. 강제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뭐 재무부가 나선 거니까. 그래서 급락했어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크게 빠진 거 보이시죠? 한 짧은 봉으로 보면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니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5.337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오고 지금은 한 5.1까지 떨어졌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겠죠. 달러 인덱스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 9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미국 이제 정부 부채가 40트릴리언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1년에 1조 달러 이상 이자 비용을 냅니다. 이자 비용이 국방부 예산을 좀 있으면 넘어설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정부 부채가 줄어들까요?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그래봤자 계속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50트릴리언, 60트릴리언, 100트릴리언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게 30트릴리언 달러 넘어갔다고 한 게 뭐 1, 2년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진짜 이제 50트릴리언 넘어섰다. 한 2, 3년 안에 뉴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빠르면 1년 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급락을 했지만 이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냥 그게 뉴 노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정부 부채가 많은 게 너무 당연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끊임없이 하향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금값이 예전에 금 태환제 있을 때 있잖아요. 보세요.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건 뭐 차트가 의미가 없죠. 이게 뭐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30년 동안 금값이 변화가 없습니다. 온스당 35달러로 묶어놨어요. 금값을 연동시킨 거죠. 달러랑. 그게 금 태환제거든요. 온스당 35달러.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한 30년 동안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뭐 닉슨 쇼크라고 하죠. 그때부터 달러 가치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하게 됐어요. 보이시나요? 금이 올라갔다는 거는 금이 잘해서가 아니라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5달러였던 금 가격이 지금은 3,500달러가 훌쩍 넘어섰죠. 100배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달러 가치가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99%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 한 99.5%? 뭐 그 정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달러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금값도 비트코인만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니라 금값도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나왔습니다. 한 3%대 상승이 나왔죠. 바닥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대략 한 4%? 네, 오늘 하루에 이만큼 오른 겁니다. 많이 올랐죠. 물론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비트코인 힘내라. 네, 비트코인은 대략 한 8% 정도 네, 많이 올랐죠. 근데 누구보다 많이 오른 건 이더리움이었어요. 네,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이더리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20% 정도 네, 올랐죠.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는 알트코인은 뭐 지금 현재는 하이퍼리퀴드밖에 없습니다. 뭐 얘네도 많은 건 아니고 뭐 한 30개인가 있어요. 더 사고 싶었는데 비트코인 사느라 네, 더 사진 못했어요. 뭐 하이퍼리퀴드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한 22% 올랐네요. 뭐 예전에 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되고 근데 뭐 지금 가격에서 사면 되냐? 뭐 저는 비트코인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산 거고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 지금 그래봤자 한 9,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9,400만 원. 당연히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1억 미만에서는 비트코인 사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살 거예요. 대출 받아서 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만간 대출 받을 거고 오늘 대출 받으러 갈 거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바로 나오진 않으니까 어찌됐든 오늘 대출 신청하러 갈 거고 대출 나오면 뭐 한 방에 살지 분할 매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1억 미만에서 대출받은 금액 다 비트코인 매수하는 게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돈 번 거, 뭐 비트코인 대출받은 거, 뭐 이런 거 다 비트코인 사는데 쓸 겁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런 건 안 돼요. 네, 안전한 대출 해야 됩니다. 안전한 거. 3년 이상인 거, 뭐 이자는 한 5, 6% 정도 되는 거, 뭐 10% 넘는 건 또 받으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매수하실 거면 비트코인 팔아서 갚을 생각으로 하는 거면 대출 받는 거 솔직히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3년 동안 내가 번 돈으로 뭐 원리금 균등 상환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상환한다 하시는 분들만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대출 받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은 정말 타이밍이죠. 네, 지금은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때 되게 비쌌을 때 집 팔아서 막 비트코인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사긴 했는데 저는 이때였어요. 2023년에. 그때 괜찮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팔아서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살 거면 지금이 괜찮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때 좀 많이 못 올라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네, 어찌됐든 2억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3억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한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2029년쯤에 2028년에는 또 반감기 있으니까 그때는 또 횡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한 3, 4년 동안 대장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여기서 지금 물려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새 마음 새 뜻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열어보지 마시고요. 새 계좌에서 시작하세요. 새로운 계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원이나 빗썸 쓰고 있었다면 업비트에 새로 계좌 열으셔가지고 이제부터 네,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찐반 시작이냐 막 올라가는 거냐 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 상승은요 원래 나옵니다. 하락 중에도 나오고요. 이게 찐반이 되려면 1억이 좀 넘어가야죠. 일단 1억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요점을 넘어가야 돼요. 82,000은 넘어가야 이제 좀 상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1억이 당연히 넘겠죠. 82,000이면.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네,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선 위에 살짝 뚫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려고 들어오셨던 분은 뭐 제가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알면 제가 분할 매수 하겠습니까? 한 방에 사지. 여기서 맞고 이렇게 저 밑으로 처박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환호하지 마시고 그동안 분할 매수 잘 하시던 분은 그냥 꾸준히 계속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요. 1억 미만에서 사기만 하면 만족한다. 뭐 저처럼 뭐 그런 분이라면 급하게 하락해서 7천만 원대를 보게 되더라도 나는 멘탈이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은 한 방에 사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러신 분은 그냥 좀 더 기다렸다가 10월달 이후에 뭐 11월 29일에 뭐 이럴 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29일이 이게 최저점인 날이 아니거든요. 네, 반감기 500일 전인데 이때는 보통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상승 초입부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저도 바닥을 못 잡지만 바닥을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 추세 전환되는 그 시기를 차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꽤 세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로 보면 대략 한 11% 정도? 요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찐반이 세게 나오면 그게 진짜 찐반인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2022년이랑 2018년이랑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없었으면은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때 하루에 10몇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꼬리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2%가 하루에 올라갔어요. 12%가 올라갔지만 올라간 거 뭐 며칠 만에 다 반납하고 횡보 다시 또 하다가 급락이 나왔죠. FTX가 망하면서. 그래서 요 정도 올라간 것 가지고 이제 찐반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요때는 보니까 천천히 올라가다가 5% 상승이 한 연속 4일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1%인데 2.8, 5.8, 5.7, 5.1 뭐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3, 4일 상승이 나오면서 좀 찐반이 세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급락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걸 넘어선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럼 이제 상승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쯤은 하락할 수 있지만 상승 추세인 건 맞잖아요. 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2018년이거든요. 2018년, 19년 뭐 요럴 때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이때도 크게 반등이 있었잖아요. 요때 6% 오르고 8% 오르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4%, 8%, 그러니까 8%가 두 번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한 37%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찐반이다, 상승장 시작이다 라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제자리로 돌아온 것까진 좋은데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 밑에 지하실이 나타나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진짜 무서운 애입니다. 다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바닥까지 47%가 더 빠지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때 이전은 볼 필요 없습니다. 원시 시대니까. 그래서 제가 상승하고 하락 반반 보고 있다 이 말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묘하게 양방을 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선물 투자자인가요? 전 현물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현물을 모으는데 분할 매수하는 사람인데 단기적으로 빠지든 오르든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당연히 2, 3년 후에 얘가 얼마큼 많이 오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1억 미만에 최대한 모아서 2억이 되면 반 정도 팔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 시나리오대로만 되면 저는 돈을 법니다. 무지막지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니 1억 투자해서 1억 버는데 그런 투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렇게 한번 상승하는 듯 했는데 이때는 근데 급등은 없었어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121선 위에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흘렀죠. 그리고 57,000까지 빠졌죠. 이게 재차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블랙스완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블랙스완이 없더라도 아직은 1년 하락을 못 채웠으니까 빠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서둘러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다고 칠게요. 한 75,000까지 여기까지도 많이 오르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 매물대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상승으로 가면 75,000까지 이렇게 갔다가도 재차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한 55K 심하면 49K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7천만 원대까지는 열어둬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날짜 시점이 한 11월 29일쯤 되면
그러니까 다음 반감기 500일 전쯤 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닥 깨고 또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힘드신 분은 이때 이후로 매수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날 사도 되고요. 이날 한 방에 사도 되냐? 네, 그건 본인 취향이죠.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할 거고, 저는 뭐 이때 가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는 개인 의견이니까 지금 뭐 1억 넘는다고 해도 6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어찌됐든 저는 중요합니다. 1억을 좀 기준으로 해서 1억 미만에 사는 건 기분이 좋은데요. 1억 이상에서 사는 거는 왠지 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제가 특이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억 미만에서 사고 싶어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도 1억 미만이면 살 거냐? 네, 살 겁니다. 저한테는 1억 미만에 최대한 모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2억이 되면 반을 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배가 됐을 때 판다는 그런 멘징 효과, 투자금 회수 이게 되려면 1억 미만에 사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7천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이 가격에 꼭 안 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1억 미만에 사는 건 저는 7천만 원에 사나 뭐 9,900만 원에 사나 제가 느끼기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멘탈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월급 받고 뭐 이런 걸로 또 사면 되니까 그냥 떨어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일상처럼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1억이 넘었을 때 매수하는 건 좀 조심할 거예요. 그럼 1억 넘으면 비트코인 안 살 거냐? 지금 생각은 그렇고요. 1억이 넘어가면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들 매수를 할 겁니다. 저 사고 싶은 주식 되게 많은데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고래동 공부에서 기업 분석을 일주일에 한 개씩 하거든요.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제가 많은 시간을 쏟아가지고 제가 2005년부터 주식 기업 분석을 했어요. 너 왜 갑자기 주식 분석하냐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한테 비트코인보다 주식 분석이 더 쉽고 더 오래됐습니다. 2005년부터면 21년 됐잖아요. 21년. 제가 뭐 SMIC라고 서울대 투자연구회인데 대학교 때부터 기업 분석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기업 분석을 했고 일주일에 하나씩 이때도 대학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하나씩 분석을 했었거든요. 요새도 하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 넘어서면 기업 분석 열심히 해서 지금 사고 싶은 주식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2026년에는 1억 언더에서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년 지나면 1억 미만의 비트코인 살 기회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 의견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빠졌더라도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8,800만 원 정도였잖아요.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인데 이번에 뭐 한 2029년 정도에 한 4억 정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아무리 많이 빠져도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또 살지 말지는 이때 가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2026년에는 1억 미만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게 좀 기회를 좀 더 오래 주면 2027년 상반기까지는 1억 미만일 가능성도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식 살 거예요. 저는 국내 주식 투자는 안 하기로 2023년에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업의 횡포가 심해가지고 뭐 분할 상장하고 하는 게 좀 신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변이 없는 한 아마도 한국 주식에 투자는 안 할 것 같긴 하고요. 네, 미국 주식 위주로 앞으로도 투자를 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비트코인 사기에 아직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변동은 좀 있고 이 바닥에 비해선 비싸지긴 했는데 테더가 많이 싸져가지고 바닥하고 별로 차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차트로 봤을 때 여기가 찐 바닥이고 이게 현재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최고점은 여기에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쌀 때 매수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이 카페에 제가 몇 개 올려놨는데 일단 정부 부채 아까 말씀드렸죠.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돌파할 수 있고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뭐 금이라도 좀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퀀트에 나온 게시글인데요. 이게 현물 수요가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양전됐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상승장에는 엄청난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관세 이슈가 있었죠. 작년에 관세 이슈로 네, 좀 빠졌을 때고, 지금, 엄청나게 처참하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시면 살짝 살짝 양전될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현금 흐름이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순유입으로 이제 전환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면 승률이 87%로 오른대요. 향후 60일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2달 후 지금 8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0일 정도에 봤을 때 중앙값으로 봤을 때는 18.1% 수익이 났다. 뭐 더 많이 난 것도 있고 더 조금 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매수하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 방에 사도 괜찮냐? 뭐 87%라고 합니다. 승률이 87%면 지금 한 방에 사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때 보시면 네, 엄청나게 급등했을 요때 있잖아요. 네, 쇼 스퀴징이 좀 세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골이 되게 세게 달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스퀴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요렇게 가다가 여기 다 터뜨렸죠. 그리고 4,200만 달러는 규모가 되게 큰 겁니다. 보통 중앙값이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4,200만 달러니까 여기 단무지 노란색 되게 센 요 녀석들이 되게 많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숏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아니네요. 다시요. 롱 포지션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롱 포지션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롱 포지션이 많다는 건 잠재적 매도자들이거든요. 익절이든 뭐 손절이든 어쨌든 다 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숏이 많은 게 좋은데 네, 그 부분은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가기보다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숏 스퀴징이 엄청나게 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타당하겠습니다. 2월달 이후로 첫 양전 6개월 걸린 거예요. 요때 살짝 뾰족 튀어나왔죠. 네, 요때가 2월달인 것 같거든요.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양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기간 하락했으면 상승할 만도 하거든요. 한 11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보통 지난 영상에서 제가 3년 상승, 1년 하락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년 하락이 정확하게 딱 12개월이 아닙니다. 짧을 때는 11개월이고요. 좀 길 때는 뭐 한 13개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어지는 추세, 짧아지는 추세가 아니라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락한 게 한 6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7,000달러를 찍은 게 6월 초였어요. 요때가 10월 초였거든요. 작년 10월 초.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빠진다는 거냐? 그럼 모르죠. 네,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빠질 가능성과 올라갈 가능성을 둘 다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그래서 분할 매수입니다. 그게 뭐 이제까지 다 검증된 방법이고요. 이런 데서 DCA 여기서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왜 꼭대기부터 사서 뭐 그러냐라고 하는데 백테스트 해보면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물론 한 방에 사는 건 여기서 한 방에 산 사람보다 여기서 한 방에 산 사람이 월등히 좋겠죠. 근데 하지만 DCA잖아요. 분할 매수는 그냥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어느 지점에 매수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건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된 거고 제가 백테스트 한 거 다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충분히 다시 바닥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 환호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미래는 모른다는 거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테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건 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괌에도 찍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가격은 떨어졌는데 RSI는 올라가고,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만한 자리니까 만약에 추세가 꺾어지면 테더를 좀 사두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69,000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테더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역푸가 좀 세게 꼈거든요. 환율은 1388원인데 테더 가격은 1366원. 한 20원 차이 나죠. 22원. 네, 요 정도 갭을 다시 채우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조금 테더 사두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는 비트코인하고 테더를 반반 쌌었어요. 근데 계속 환율이 제가 1450원에서 좀 많이 샀고요. 1430원에서도 테더를 열심히 샀는데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아예 안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트코인만 잔뜩 사고 있거든요. 테더를 아예 안 사고.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 가격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샀어요. 요즘에는 그냥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그냥 사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뭐 외국에 보내서 바이낸스로 테더로 사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업비트에서 사시면 됩니다. 되게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는 뭐 제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한 두세 달만 지나도 상승장이 다시 오지 않을까요? 네,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크게 상승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억 미만에 살 수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멘탈 약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가 요즘에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제 생각에 오늘은 플러스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다시 붙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러다가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급하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몰빵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고요. 네, 분할 매수 하시고 난 멘탈이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한 방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좀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난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하루에 급등이 세게 나온 게 처음이죠. 네, 이 정도 장대 양봉은 완전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로 봐도 네, 완전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하루 정도는 기뻐할 만한 것 같아요. 네, 8,800만 원일 때 저희 고래동 공부 19분 중에 한 분이 대출 받아서 1비트 그냥 한 방에 샀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죠? 바닥이었어요. 네, 8,800만 원에.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단하십니다. 용자십니다. 이랬는데 현자셨네요. 네,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다가 한번 또 크게 빠져서 7,500만 원 뭐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버틸 수 있는 분들만 한 방에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